참깨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12월 4일 일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경마가 11개 레이스, 부산 교차경주가 6개 레이스로 펼쳐집니다. 자, 이 중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 승부경주는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경주 집중적으로 공략해 들어갑니다. 서울경마에서 6경주가 배당이 나와요. 6경주는 좀 불안한 인기만 한 마리를 완전하게 삭제 처리하고 가기 때문에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판단되고요. 또 8경주가 재미가 있습니다. 이 8경주도 배당을 노리면서 공략하는 승부경주가 되겠고요. 마지막 11경주, 아마 오늘 1호경마 레이스 중에 가장 큰 배당이 터질 수 있는 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경주는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6경주, 서울경마에서는 6경주, 8경주, 11경주를 승부경주로 준비해 주시고, 지난주 부산 교차경주가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강민이 고배당 충마를 놓고 가도 또 다른 복병마가 엮고 들어오면서 참 고배당을 놓쳤던 경주가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번 주도 부산 경마가 배당이 터질 경주가 이 3경주예요. 3경주 좀 헛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불안한 인기마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차레이스 3경주 고배당 경주, 또 서울경마 11경주 고배당 경주로 주목해 주시고, 이 8경주와 6경주는 저배당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중고배당 강하게 노리는 승부경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주, 일요경마 1경주입니다. 국사마 육군 1000m 2세마 별정 A형 경주가 되겠습니다. 9번마 두루가가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리는데요. 강민이 이마필이 센 말이라고 느낌이 안 와요. 이게 9월 10일 날 HJKC 이 특별 경주에서 만만치 않은 편성에서 깨졌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이 채찍을 대면 꼬랑지를 심하게 흔드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10월 15일 경주도 보니까 물론 앞선이 좀 강해서 3착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은 결정타가 나오질 않아요. 이런 마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이 좋다면야 가져가겠습니다만은 뻔히 지금 인기 1위로 팔릴 상황이기 때문에 고마 두루가를 충마로 놓고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10번마 라옹카트로라는 마필이 직전 데뷔전에서 좀 외곽 게이트였는데 좀 서둘렀죠. 좀 무리하게 그렇게 선두 외곽에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경합성 전개를 펼치면서 무너졌는데 실전 경험 마쳤습니다. 외곽에서 붙들고 쫓아가는 전개됩니다. 지금 상대 선행마로서는 7번마 날아오름이 데뷔전에서 빠른 스피드를 보였는데 10번마 라온카트로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10번마 라온카트로가 선행도 갈 수 있고, 선행이 아니라도 무리하게 직전처럼 그렇게 넘어가려고 오바질만 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번마 라온카트로 강하게 읽어주시고, 11번마 우리의 행복이 데뷔전에 떴던 편성 강했죠. 그냥 앞선에서 안양치타가 그냥 버텼던 그런 경주였는데 거의 2착을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덜미가 잡혔던 그런 내용이고, 직전 경주도 역시 상대들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 강한 편성에서 안쪽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가긴 했는데 쥐어짜고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역부족이었는데, 외곽이라면 오히려 또 외곽에서 선두권까지 붙여가는 그림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11번마 우리의 행복은 1000m는 외곽 게이트가 그렇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1200m는 스타트 나면서 바로 코너를 꺾기 때문에
코너가 좀 급격하게 꺾이는 느낌이지만 1000m는 좀 밋밋하게 꺾이기 때문에 외곽이라도 중속만 보이면 앞선에 붙여갈 수 있어요. 그래서 11번마 우리의 행복, 11번 우리 행복을 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9번마 두루가가 인기 1위로 팔릴 상황이지만 선행도 장담하기 어렵고 또 아직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걸음이기 때문에 10번마 라운카토로와 11번 우리의 행복 이 두 마피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월 4일 일요일 이경주입니다. 국산마육군 1600m 별정 시형 경주입니다. 8번마 골드장군을 배팅의 중심에 두고 후착을 찾는 경주입니다. 이 마필 능력 자체가 세다고 평가는 안 해요. 하지만 오늘 워낙 상대들이 약합니다. 너무나 약한 상대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그냥 인정을 하고 가자. 1300m 거리 적응력 무난하고요. 직전 경기도 강민 실전 막건으로 노렸는데 결승선 전방에서 좀 흔들리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끈기 있게 2착을 지켜냈던 그런 내용이고 10월 8일 경주 위너 블랙과 같이 뛰면서 3착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은 착차가 거의 없었던 내용입니다. 자, 8번마 골드 장군은 더 뛰어들 발전 기대치가 있습니다. 3번마 위너 블랙이 10월 8일 경주에서 골드 장군을 이기면서 2착을 들어갔을 때에 그때 당시 강민이 요 마피를 강하게 노려서 5.3배였죠? 5.3배를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던 마필입니다. 9월 10일 경주에서 그때 원래는 윤태혁 기수가 기승 예정이었는데 현장에서 문시영 기수 완전히 교체가 되면서 배당반 바람을 어마어마하게 불었거든요. 그리고 결정타가 부족했습니다만은 1200이었기 때문에 직전 10월 8일 날은 1300 늘어난 경주거리가 한결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뛰는 걸 보니까 이게 대하시가 쳐지면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 이 과천 경마장 주로 흐름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임 마필들이 맥을 못 추고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3번마 위너블랙이 직전 경주 바로 그런 케이스였다는 거죠. 초반 선행은 4번마 푸른 세대가 나섭니다. 8번 골드 장군은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갈 수 있어요. 외곽에서 선입 전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3번마 위너블랙이 배낭판에 인기 1위로 팔린 상황은 조심하자라는 말씀이에요. 4번마 푸른 세대는 직전 경주 스타트가 좋지가 못했죠. 그때 좀 점프를 하면서 초반에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7월 23일 경주를 보니까 대하시로 밀고 가는 그 중속이 굉장히 좋았어요. 선행마디에 바짝 붙여가는 그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4번마 푸른 세대는 오늘 이 편성에서는 되든 안 되든 선행 갑니다. 그리고 6월 18일 경주도 보니까 최적 전개를 풀어가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뭐 착자 없이 뭉쳐 들어왔기 때문에 앞선만 가면 이거는 버틸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배당만은 4번마 푸른 세대 주목하시고요. 1번마 청천회가요. 10월 8일 경주에서 채찍을 놓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 뭐 여기저기서 아주 뭐 개바람이 불었던 그런 내용인데 1300 거리 적응력 자체가 사실 넉넉하지 못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1번마 청천회가 약한 편성을 만나서 인기마로 팔리면 이거는 조금 덜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8번마 골드 장군을 놓고 8번 골드 장군을 놓고 4번마 푸른 세대를 강하게 노리자. 그리고 3번마 위너블랙까지만 뭐 바치든지 뭐 당일 현장 배당 상황을 봐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8번 골드 장군의 주력 막건은 4번마 푸른 세대 8번 4번이 주력 막건으로 공략해야 될 레이스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12월 4일 일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7번마 델타K를 배팅의 중심에 두고 공략합니다. 주행심사 때 워낙 여유가 많았고 또 이마필의 혈통적 잠재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직전 데뷔전에서 쌍승식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편성이 강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경주 내용이 너무나 좋았죠. 그냥 대하시로 선두 외곽까지 딱 붙여놓고 선행 나선 마필 압박을 해가면서 결승선에서는 뭐 널널하게 뒤에 있는 마필 힐끔힐끔 돌아보면서까지 마지막에는 추진 동작도 없어요. 그냥 붙들고만 들어가면서 워낙 여유가 많았습니다. 7번마 델타K가 승군전이라도
동일거리 1000m는 또 됩니다. 7번마 델타 K를 놓고 후착을 찾습니다. 자, 문제는 1번마 두링호우가 여기서 깜빡이로 팔리는 건데 데뷔 전에 뛰었던 편성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 단독 선행 나선다. 그대로 앞장 버틸 수 있다. 강하게 노렸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또 널널하게 오마신짜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마필이 인기마로 깜빡이로 팔리면 이번에는 조심스럽습니다. 직전에 뛰었던 편성과 이번 경주 편성은 그 사이즈가 달라요. 직전 경주는 사실 센 놈이 없었던 그런 경주에서 선행을 간 거잖아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직전처럼 편하게 레이스를 못 끌어요. 4번마 유비커터스, 또 5번마 점입가속, 8번 가속돌풍, 또 발빠른 마필들 엄청 많죠. 지금 안쪽에 스마트파크랄지 또 서울킨, 세라피스 다 빠른 마필 아닙니까? 7번마 델타 K라는 마필도 외선에서 압박을 들어갈 거고요. 1번마 두링호우가 깜빡이로 팔리지만 편안하게 버틴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번마 델타 K를 놓고 후차권에서 좀 의도적으로 좀 배당마를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번마 스마트파크가 8월 21일 경주에서 마체중이 20km 늘어서 나오면서 전력 호전세를 뚜렷하게 보였죠. 그때 당시 강민이 아주 강하게 실전 막권을 추천드리면서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3.4배 적중을 했고, 또 10월 2일 경주는 상대들이 너무 강했어요. 직전 경주는 이 컬러저 트러블과 같이 떴는데 선행만 보내주고 외곽에서 바로 부착하다가 결승선에서는 또 진로가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2착을 들어왔는데 진로 방해만 당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대가리까지 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뛰면은 6번마 컬러저 트러블보다는 2번마 스마트 파크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줘야 될 복귀 내용이고요. 4번마 유비커터스가 이게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악벽이 있어서 전개 상황이 좀 많이 변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5월 8일 경주는 선행을 나설 찬스였기 때문에 대가리 놓고 또 21배짜리를 적중했던 마필 아닙니까? 그런데 11월 8일 주행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모래를 많이 맞고 쫓아가면서도 여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고배당입니다. 4번마 유비커터스는 1000m에서 쫓아가는 전개가 된다. 이거는 고배당으로 노리셔야 되겠고, 5번마 점입가속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좀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 마필이 참 재미가 있어요. 이게 원래 36조에 있다가 마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9월 9일날 재검을 치르고 10월 9일날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사실 그날 그 종합지 인기 순위는 한 7위권 8위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1위로 팔리고 배당판에 아주 개바람을 불고 깨졌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직전 경주도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원래 인기도는 한 4위권 이렇게 돼야 정상이었어요. 당일 현장에서 배당판 어마어마하게 바람을 불다가 초반에 선행을 실패하고 깨졌는데 쫓아가는 전개로도 경주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마 점입가속은 그래서 또 배당판에 바람을 불겠네요. 5번마 점입가속 이런 마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7번마 델타 K를 강하게 읽어주면서 후차권에서 1번마 두링호우가 깜빡이로 팔리는 건 조심하자. 2번 스마트파크, 2번 스마트파크, 4번 유비커터스, 그리고 5번 점입가속. 특히 4번 유비커터스는 배당입니다. 자, 이런 마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7번 놓고 후차권에서는 짭짤한 배당을 공략하는 3경주가 되겠습니다. 12월 4일 일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입니다.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번마 화이어드림은 승군 이후에 계속 꺾었던 마필입니다.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 쫓아가기 급급했던 마필이죠. 직전 경주도 12번 게이트에서 정말 좀 불안하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올 뻔했어요. 조금만 경주 거리가 길었으면은 2차까지 들어오면서 대박 배당을 터뜨릴 뻔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마 화이어드림, 원래 이게 31조에 있었던 마필 맞죠? 1번 화이어드림은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2번마 사련이 윈이라는 마필 직전 경주 선행을 나서고 그대로 그 페이스를 유지를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10월 1일 데뷔전에서는 그 기립 늑발을 하면서 외곽을 돌면서 전개 상황이 깔끔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차가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선행을 하면 잘 뛰는 마필입니다만은 단순 선행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쫓아가도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2번마 사련이 윈 배팅권이고요. 3번마 대장금은 직전 경주에 깜빡이로 팔렸지만 강민이 꺾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액면이 전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행을 가야 더 뛰는 마필로 봤기 때문에 꺾었는데 스타트 나오면서 착지 불량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거의 뭐 낙마가 될 뻔했던 그런 내용이고 계속 자리를 못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착차 없이 마지막 끈기 보였습니다. 그래서 3번마 대장금은 이미 20전을 뛴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보여주는 그 상승세가 정말 좋아요. 이게 10월 2일 경주에서 이글삭스와 동반 입상했을 때 그때 강민이 요거를 강하게 추천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지막 경합에서 근성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계를 드러낸 마필이라고 봤는데 최근에 뛰었던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선행 선입 다 됩니다. 쫓아가는 전개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장금 배팅권이고요. 11번마 강대강이 이게 25조 강명준 조계사 소속의 마필이었어요. 근데 그 25조가 퇴출이 됐죠. 뭐 퇴출되기 전에 6월 26일 날 그때 뭐 시흥철 기수 태워놓고 아주 배당판에 개바람이 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방을 이 4조로 옮겨온 이후에는 마필의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어요. 계속 8월 13일 경주도 보면은 그 전개 상황이 정말 좋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왔고 또 9월 25일 날 앞선이 뭉개지는 편성에서 끝걸음을 살려냈고 직전 경주도 초반에 좀 무리하게 그렇게 좀 경합을 하면서 선행을 갔는데 그리고 무너졌는데 착차가 크진 않았어요. 그 페이스를 계산해 보면 나쁘지 않은 걸음이었다고 판단되죠. 그래서 이 11번 강대강까지도 관심권입니다. 그런데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이런 마필들은 인기 1위로 팔리는 건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3번마 대장금 아니면 2번마 사련이 윈. 자, 두 마필 중에 한 마필을 충마로 갑니다. 요건 좀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배당가치 측면에서는 2번마 사련이 윈이 문성이라도 승군전이라서 조금 덜 팔리면 2번마 사련이 윈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실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부산 교차 갑니다. 부산 교차 레이스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9번마 다른 박질은 직전 경주에 그 5.4배 압축 막권을 찍어 먹었죠. 근데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정말 강했습니다. 이 대호시대라고 뛰었는데 대호시대는 이따가 그 브리더스컵에 출전하는 마필이죠. 구경주에 브리더스컵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입니다. 그 대호시대와 같이 뛰면서 착차가 크게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경주 내용적으로 뭐 전혀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9월 9일 날도 그냥 깜빡이 점배당 한 방 인정하고 때렸고 또 데뷔전부터 이건 또 소스가 나와서 그냥 한 방으로 때렸던 마필인데 뭐 서승훈 기수 안장이면 봐야죠. 서승훈 기수가 금요경마에서도 이번 주 뭐 모든 경주를 다 기승을 하고 있어요. 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현명 기수가 부산 경마장에서 다승 1위죠. 97승을 달리고 있죠. 유현명 기수가. 그리고 서승훈 기수가 91승입니다. 그러니까 6승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승 경합에서 지금 6승 차이가 나는데 계속 10승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다가 6승으로 지금 좁힌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현명 기수는 서울에 올라갔어요. 서울에 올라가면서 브리더스컵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서 이번 주에 기승을 많이 못합니다. 반면에 서승훈 기수가 모든 경주를 다 기승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다승 경쟁에서 서승훈 기수가 뒤집을 가능성도 있어요. 1등으로 올라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요경마의 경주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금요경마에서 되는 말들을 많이 탔어요. 한 3, 4승 정도는 금요경마에서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1호 교차 경주에서도 지금 계속 지금 되는 말만 타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서승훈 기술을 기대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승부 의지는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이빠이니까요. 그래서 9번마 다른 박지를 놓고 가는데, 다른 박지를 놓고 후차권에서 8번마 디나는 요거는 안 봅니다. 요거는 직전 경주에 정말 잘 탄 거예요. 앞선에서 한 4마리가 이렇게 경합으로 흘러갔는데 그 뒤에 바짝 붙여가면서 정말 전개가 잘 풀렸는데도 쥐어짜고 3착입니다. 그래서 8번마 디나는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려있고, 이게 아마 깜빡이로 가겠죠? 8번 디나는 안 보고, 배당마라스는 1번마 월드마스터를 강민이 계속 째려보고 있어요. 이게 8월 12일 경주에서 거의 착차가 없이 착승권에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데, 최근에 뛰었던 그 상대들이 약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마 월드마스터는 고배당으로 주목하셔야 되겠고, 5번마 넓은 벌은 34도를 뛴 마필인데 제가 직전 경주 마지막으로 한번 좀 노려봤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더라고요. 전부고, 4번마 아름다운 여왕이 직전 경주에서 좀 발주가 이게 짜부가 됐죠. 짜부가 되면서 이렇게 뒤로 쫙 밀렸는데, 마지막에 추진하고 올라올 때 그 걸음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뭐 전적만 놓고 보면 24전 우승 1번, 준우승 2번, 3착 3번, 뭐 별거 없어요, 전적은. 그런데 최근에 복귀를 보면 10월 21일 경주도 끝걸음이 날카로웠고요. 최근 2번의 경주에서 끝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경주 선행은 9번은 다른 박질이 나섭니다. 9번 다른 박질 선행하고 후착 싸움이면 1번, 4번도 충분히 배당가치 있다. 그래서 9 놓고 1번, 4번 기본 막건은 9 놓고 1번, 4번 막건을 공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2월 4일 일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강축이 없어요. 7번마 초원볼트를 다시 한번 노려야죠. 오늘은 뭐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이게 자력 투입은 어려운 마필입니다만은 선두권이 무너지는 편성에서는 막판 뚝심은 가장 좋습니다. 이 9월 10일 경주에서 그냥 앞선에서 선행마가 따당으로 끝났던 경주였는데 결승선 전방 채찍을 놓쳤어요. 그러면서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기 때문에 10월 8일 경주에서 강민이 강하게 노렸는데 마지막에 결승선 전방에서 이 뚫고 나오는 그 근성이 정말 대단했던 마필은, 완전 무결은 그 다음 경주 또 대가리치 마필 아닙니까? 직전 경주 11월 12일 경주에서는 선두권이 좀 무너졌는데 결정타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은근히 또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면서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았어요. 그래서 7번마 초원볼트, 7번 초원볼트가 오늘 이 편성에서는 입상권 한 자리를 차지해 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무엇보다도 배고픈 윤태혁 기수가 안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탐색은 없어요. 무조건 가는 겁니다. 무조건 가는 거기 때문에 7번 초원볼트를 놓고 후착을 찾습니다. 앞선이 강하질 않아요. 초반 선행은 3번마 다랑아리, 또 8번 바운딩 파크. 바운딩 파크는 직전 경주도 배당판에 개바람을 불고 깨졌던 마필인데 10월 1일 경주에서 강민이 이걸 한 방으로 적중을 했거든요. 그냥 선행하고 그냥 버텼는데 여유가 많았는데 직전 경주는 끌리니까 끝걸음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이런 마필들은 초반 선두권 전개가 좀 편안해야 더 뛰는 마필인데 마리도 빠르고 달 항아리도 빠르고 바운딩 파크가 편하게 선행을 가는 그림이 일단 어렵죠. 이게 아마 깜빡이로 팔릴 것 같아요. 근데 뭐 깜빡이로 공략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9번마 콜드스타는 직전에 최적 전개를 풀어가고 2착을 지켜냈는데 뭐 경주 내용적으로는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도 그런 전개가 됩니다. 오늘도 선의권에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전개가 돼요. 그래서 9번마 콜드스타가 덜 팔리면 봐야 되는 상황이고, 11번마 듀얼 폭풍은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강민이 책임지고 꺾었던 마필이죠. 이거 한마디로 똥말입니다. 똥말. 최근 경주를 보면 정말 쥐어짠 게 그게 전부예요. 이게 4월 달에도 한번 인기마로 팔렸을 때 4월 3일 날 인기마로 팔 때 강민이 시원하게 꺾으면서
그때 또 고배당 70배 가까이 되는 고배당을 적중했던 기억이 있는데 보여준 액면이 전부입니다. 이건 더 없어요. 이건 이런 거 들어오면 뭐 똥 밟았다고 생각해야지 이런 거 뭐 인기마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닙니다. 자, 오히려 후차권에서 좀 배당이 엮여 들어가면 1번마 섀도우 버니가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 보여준 내용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1번마 섀도우 버니 같은 게 좀 덜 팔리면 요건 봐야 됩니다. 이게 마체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2.5kg 줄어든 부분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직전에 주파 기록이 좋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내선에서 묻어가다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마 섀도우 머니, 1번 섀도우 머니 봐줘야 되고요. 5번마 보라존 같은 경우도 직전에 앞선이 안 죽었죠. 워낙 앞선이 강했기 때문에 끝걸음만 남겼는데 이런 마필들도 뭐 실전 막건으로 공략해볼 배당가치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마 초원볼트를 놓고 7번 놓고 후짝에서는 배당 막건이 1번마 섀도우 머니 또 5번 보라존 9번 콜드스타 뭐 이런 마필들은 짭짤한 배당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산 교차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2번마 커라지오. 자, 또 서승훈 기수가 안장에 올라왔네요. 제가 조금 전에 1경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승훈 기수가 이번 주는 이 다승 경쟁에서 역전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난주에도 서승훈 기수가 아주 그냥 뭐 맹렬한 기승수를 보였죠. 지난주에 4승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승 경합을 하다 밀리면서 준우승을 또 4번 했죠. 3착을 3번 했죠. 최근처럼 서승훈 기수가 그렇게 말 잘 탔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울 경마장에 있을 때는 또 부산에 내려가기 전에는 맨날 인기마로 팔리고 한 3개월, 4개월간 그렇게 입상을 못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 뭐 완전히 물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번마 커라지오는 9월 9일 경주에서 이걸 대가리에 놓고 22배짜리를 적중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하위권에서 머물 마필이 아닙니다. 무조건 더 뛰는 마필이고 오늘은 선행입니다. 안쪽 게이트 선행. 그래서 2번마 커라지오를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자, 후착권에서 6번마 백만도리가 직전에 좀 누취입을 했죠. 그 취입 시점에서 진로가 좋지가 못했어요. 그러면서 끝걸음을 남겼는데 마지막에는 뭐 다 때려잡는 탄력이었기 때문에 6번마 백만도리를 여기서 뭐 인기바로 팔릴 그런 상황이고 5번마 설화불동풍은 직전에 1200경주 거리에서 이게 계속 좀 순발력이 나오질 않다 보니까 끝걸음만 계속 남기고 있거든요. 늘어난 1300경주 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4번마 리체가 직전에 입상을 하면서 이게 승군전이지만은 1300에서 깜빡이로 팔릴 거예요. 근데 이게 감량 조건이라기보다도 승군전 상대들이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2번마 커라지오를 놓고 2번은 단독선행 굳히기 2번 커라지오는 안 빠진다. 2번 놓고 가는데 후차권에서 4번, 5번, 6번 이 3마리가 팔리겠네요. 근데 강민은 6번마 백만도리와 5번마 설화불돌풍 자, 이 두 마필을 좀 더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월 4일 일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6경주는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강축이 없는 레이스입니다. 안쪽에 2번마 비욘드 리미트가 직전에 혼합 경주에서 착승급까지 왔기 때문에 2차권에서 착차가 거의 없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직전 경주 깜빡이로 팔렸을 때 강민이 책임지고 꺾어들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 자체가 능력마가 아니에요. 사이즈가 많이 처지는 마필입니다. 항상 그만큼밖에 뛰지 못하는 마필입니다. 8월 4일 경주에서도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꺾었고 또 7월 달에서도 이게 깜빡이로 팔렸을 때 꺾었던 마필입니다. 이름이 좋아요. 비욘드 리미트. 이름이 좋아서 데뷔 초에 좀 유심히 살펴봤던 마필인데 복귀 내용으로는 추천드릴 근거가 없어요. 발주 대하시가 빠르지도 못하고
또 12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2번마 비욘드 리미트가 인기마로 팔리면 워낙 지금 뭐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세게 보지 않습니다. 맥시멈 받치기예요. 강민이 여기서 복병마를 놓고 가기 때문에 당일 현장 배당 상황이 받칠 수 있는 배당이 나와주는 한도면 받치고 웬만하면 접고 갑니다. 그래서 2번마 비욘드 리미트는 인기마로 공략하기 어렵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고배당을 노리는 관심마가 한 3마리 정도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한 마리는요, 이 3번마 파인투데이. 제가 이 마필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의 걸음이 나오질 않고 있지만, 이게 7월 달에 이 평골절 공백기가 있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름 열심히 타고 깨졌는데 이 데뷔 초에 보여줬던 이마필의 그 상승세 뭐 1400m에서 뭐 자력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그런 상승세를 보면 이 파인투데이가 여기서 이렇게 머물 마필이 아니거든요. 직전 경주 좀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올리느라고 마지막 끝걸음이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경주 내용적으로는 전혀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파인투데이 이 3번 파인투데이가 오늘은 뭐 거의 안 팔릴 그런 분위기죠. 직전 경주도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인데 인기 순위 7위였을 때 고배당을 노렸는데 오늘도 안 팔려요. 오늘도 안 팔리기 때문에 3번 파인투데이는 고배당으로 주목할 이유가 분명히 있겠고요. 4번마 포다르고스는 직전 경주에서 이게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꺾어드렸죠. 1700 늘어난 경주거리는 죽었다 깨도 안 된다 꺾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마필의 그 선행을 끌고 가는 그 페이스를 계산해 보면 굉장히 하이 페이스로 끌기 때문에 1700은 숨을 고를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700은 무너진다 말씀드렸는데 이 포다르고스가 선행을 끌고 이 빠른 페이스를 끌어가니까 선위권에 쫓아가던 마필들이 덩달아 오바질이 되면서 완전히 선두권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뭐 폭탄 배당이 터졌던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뒤에 추임 마필들이 날라오면서 어부지리로 배당이 터졌던 쌍식 배당은 뭐 많이 터졌던 그런 경주죠. 어쨌거나 이 4번마 포다르고스는 오늘 줄어든 1200m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4번 포다르고스는 이건 뭐 인기바로 팔리겠네요. 자, 이 외에도 강민이 좀 충막감으로 생각하는 고배당 복병마가 있습니다. 그동안 복귀 내용을 보면 갔을 때보다 안 갔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오늘은 가는 타이밍입니다. 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놓고 갈 겁니다. 과감하게 가는데 일단 3번마 파인투데이는 고배당 마필로, 그리고 인기 마필 중에는 4번마 포다르고스는 또 인기 마필 중에 강하게 노리는 마필로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서, 자, 이번 6경주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난 레이스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중고배당 승부마권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교차 레이스 3경주로 갑니다. 혼합 4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3경주는 교차 레이스 중에 배당을 노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현장감을 좀 최대한 살려야 돼요.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7번마 기프티드 선, 또 11번마 블루타임, 8번 오션라인, 테리엇 마초도 팔리겠죠? 테리엇 마초도. 근데 이런 마필들 다 못 믿습니다. 지금 한두 가지씩 다 불안 요소를 갖고 있어요. 이 7번 기프티드 선은 제가 직전 경주 이거 들어오는 거 보면서 저거 다음에는 무조건 죽었다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뽕을 뽑은 겁니다. 진짜 그야말로 완전히 뽕을 뽑았던 그런 내용인데 1600m 못 믿어요, 이런 마필들은요. 8번마 오션라인이라는 마필은 9월 30일 경주에서 강민이 19.9배를 추천 경주로 때려 먹었는데 이 마필도 역시 1600 거리 적성은 짧습니다. 이게 1600에서 한번 그때 깜빡이로 팔리고 깨진 적이 한번 있었죠. 1600 거리 적성은 넉넉하지가 못해요. 완전히 무시하진 않습니다만 인기마로 공략하긴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11번마 블루타임이 승군전인데 직전은 워낙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인기마로 팔릴 것 같은데, 승군전이고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렸고
무엇보다 1600m에 대한 거리는 검증이 필요하죠. 뭐 이런 마필들은 인기 1위로 팔려도 솔직히 못 믿고요. 4번 테리온 마초도 거리 적성은 너무 짧아요. 직전에 1600m 뛰는 거 보니까. 지금 뭐 팔린 인기 마필들이 다 못 믿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 3경주는 과감하게 고배당 복병을 놓고 갑니다. 자, 고배당을 째려보는 복병마가 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 3번마 흐뭇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흐뭇이 떴던 직전 경주 경남 도민일법의 대상 경주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한 편성이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I'm your father. 같이 떴던 마필 중에 트리플 영광 그리고 또 모닝코리아입니까? 모닝코리아? 지난주에 2마리가 손 붙잡고 땡땡 붙어서 들어왔죠 대차로. 이 직전에 흐뭇이 뛰었던 경남 도민일법의 대상 경주는요 그야말로 최강의 편성입니다. 경남 도민일법의 2세마 경주에서 떴던 이런 마필들이 차후에 내년도 3세마 경주를 평정할 수 있는 마필들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뭐 아이니어 파더도 그렇고 뭐 원더위랄지 이런 마필들 진짜 어마어마하게 센 마필들이에요 다들. 3번마 흐뭇은 오늘은 이 편성에서는 1600m에서는 봐야 됩니다. 지금 1600이라고 해서 안 팔리거든요. 근데 1600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노려야 돼요. 어차피 뚝심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마 흐뭇은 안 팔리면은 요거는 당일 뭐 현장에서 충마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뭐 나머지 한 마리는 1600에서 안정적이라고 보여지는 마필인데 그거는 제가 현장에서 마체중까지 또 점검을 해가면서 가져가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교차에서 3경주는 저배당 인기마 뭐 4번, 7번, 8번, 11번 이 4마필 중에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고배당을 노리면서 교차에서 3경주 현장까지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12월 4일 일요일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1700m라는 것이 이번 경주 최대 변수가 되겠습니다. 1번마 스페셜 로드힐 1700m 거리 경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1700m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지금 1번 게이트에서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데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악벽이 있죠. 그래서 안쪽에서 편안하게 선행을 나서면 더 뛰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안쪽에서 갇혀버리면 이런 마필들 인기마로 팔려도 믿음을 갖기 어려운 마필입니다. 배팅의 중심에 세울 마필은 3번마 선이스트 3번마 선이스트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는 선두권이 와장창 무너지는 상황에서 워낙 앞선 페이스가 빠르게 흘러가고 무너졌기 때문에 쫓아가지 못하면서 깨졌지만은 또 마지막에 진로도 막히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편성에서는 어쨌거나 입상권 한 자리는 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게 11월 1일 경주 보니까 이 황정우에서 조성훈 기술 완전히 교체가 되니까 그냥 뭐 대하시를 그냥 뽑아 나서면서 외곽에서 그냥 선행까지 뽑아 나서면서 좀 무리하게 선행을 뽑아 나서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끝까지 걸음이 죽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조성곤이가 제한장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앞선이 강하지 않아요. 안쪽 게이트까지 잘 뽑았습니다. 3번마 선이스트는 뒤로 밀리는 전개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뭐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또 앞장 승부도 되잖아요. 그래서 3번마 선이스트는 이거는 더 뛰는 말입니다. 그래서 3번마 선이스트 3번 선이스트는 여기서는 인정하자. 3번을 놓고 공략합니다. 5번마 히포크레네가 추임 마필인데 17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하다고 보고 이게 많이 팔릴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직전 경주 복귀 내용을 보면 이거 센 말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좀 이렇게 결정타가 나오질 않는. 그리고 또 10월 8일 경주도 보니까 선두권이 빠르니까 쫓아가질 못하면서 깨져버려요. 8월 13일 경주는 앞선이 워낙 느렸기 때문에 안쪽 펜스를 파고 들어가면서 2착을 지켜내긴 했습니다만 역시 착차가 좀 컸던 내용이고 7번마 국제명품도 8월 15일 경주에서 이거 8.3배짜리 적중을 하긴 했는데 직전 경주도
안쪽을 파고 들어오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하긴 했습니다. 근데 전개가 너무나 그림이 좀 잘 풀렸던 그런 내용이죠. 이거 뭐 인기마로 팔리는데, 뭐 10번마 천리는 직전에 깜빡이로 팔렸는데 정말 이거는 뭐 쥐어짠 겁니다. 이건 뭐 또 인기마로 팔리면 이거는 안 봐요. 이런 건 안 보고. 11번 챔피언 글로리도 제가 일찌감치 이거는 싹수가 글렀다고 말씀드렸죠. 뭐 팔리지도 않겠네 보니까. 결국 3번마 써니스를 놓고 가는 경주인데 후차권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뭐 1번마 스페셜 로드 힐을 뭐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데 1번 게이트에서 인기 1위로 팔리면은 이거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되겠고, 3번 써니스를 놓고 그래도 뭐 7번 국제 명품 히포크레네는 뭐 봐줘야 되겠네요. 뭐 편성상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3번마 써니스를 놓고 3번을 놓고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부산 교차 경주 4경주 봅니다. 국산마 4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9번마 코트윙, 9번 코트윙을 놓고 갑니다. 9월 30일 날 대가리 놓고 14배짜리 승부로 때려 먹었고, 또 직전 경주는 6.1배 또 압축 막권을 적중을 했는데요.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입니다. 직전에 뛰었던 상대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혼합 경주 가서도 뭐 그렇게 뛴 거기 때문에 9번 코트윙은 여기서는 뭐 인정을 하고 간다. 9번 코트윙 뭐 1600m 거리 정력 좋기 때문에 9번을 놓고 공략하는데, 후차권에서 1번마 승리 축제 또 서승훈 기수죠.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을까요? 이게 무적 신화가 더 빠른데, 어쨌거나 1번마 승리 축제가 단순한 선행만은 아닙니다. 1600m 거리 정력이 변수긴 합니다만은, 늘어난 부담력이 변수긴 합니다만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거 9월 4일날 제가 12배짜리를 또 추천 경주로 적중을 했을 때 코트윙도 이겼던 마필이니까요. 그래서 9번 코트윙의 1번 승리의 축제. 9번 1번이 깜빡이로 팔리는데 이거 뭐 깜빡이로 들어와도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네요. 8번마 무적신화가 기본 스피드는 여기선 가장 빠르다고 봐야죠. 대하시는. 그래서 8번 무적신화, 또 1번 승리의 축제, 5번 연승질주가 정상주기로 돌아왔습니다만은 뭐 기본 자질이 센 놈은 아니고, 9번 놓고 1번 8번 또 한 마리만 더 본다면은 뚝심으로 승부하는 10번 마하볼트 뭐 이렇게까지 되겠네요. 뭐 인기마 싸움으로 압축되는 경주입니다. 9번 코트윙 놓고 1번 승리의 축제, 8번 무적신화, 또 10번 마하볼트까지는 현장까지 고민하는 교차레이스 4경주가 되겠습니다. 12월 4일 일요일 8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8경주는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1번마 위너스 글로리와 12번 신조대업, 요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립니다. 거기에 2번마 나이트우드랄지, 또 7번 라이언스타, 가이아 썬더 뭐 이런 마필들이 골고루 팔리는 경주인데요. 배팅의 중심에 세울 마필은 외곽 게이트 12번마 신조대업입니다. 자, 12번 신조대업은 능력 마필입니다. 1군까지 무조건 가는 말이에요. 질병 때문에, 고령골증이라는 그 질병 때문에 공백기가 있었던 9월 23일 재검 때 내용 뭐 너무나 좋았고요. 직전 경주는 현종이가 기승을 하려다가 현장에서 찬우로 안제 교체가 됐죠. 그러면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는데, 스타트 나오면서 진로가 막히면서 이렇게 전개가 쭉 밀려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그 탄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이 데뷔전부터 이 신조대업은 1군까지 무조건 간다, 나올 때마다 아주 개거품을 물었던 마필입니다. 17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고요. 무조건 더 뜁니다. 오늘 뭐 편성이 앞선이 뭉개지는 편성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12번 신조대업은 여기서 놓고 가는 충마다. 자, 문제는
깜빡이로 팔리는 1번마 위너스 글로리인데요. 3세 마필입니다. 뭐 코리안 더비도 출전했고 일간 스포츠도 출전했고 액면만 놓고 보면 센 놈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강민의 1번마 위너스 글로리는 이 편성에서는 안 봅니다. 왜 안 보냐? 국산마 경주에서는 봐줘야 돼요. 선행을 하면 잘 뛰는 마필이고 1번 게이트 잘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합 2군 경주에서 들이댈 사이즈는 아닙니다. 선행을 나서기도 어렵지만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그 압박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 구간 타이밍을 계산해보면 위너스 블로리는 감량 조건의 1번 게이트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이번에 못 버팁니다. 그래서 1번은 위너스 글로리가 깜빡이로 팔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부가 되는 겁니다. 12번 신조대업을 놓고 후착을 찾는데 후착권에서는 폭탄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 있어요. 강민이 계속해서 한 1년 넘게 계속 이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 관리 마필이 한 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오늘 제대로 편성을 만났습니다. 아마 인기도에서는 거의 뭐 한 9위권, 10위권 될 것 같아요. 그거 주력 승부로 갑니다. 신조대업을 놓고 인기순위 9위권, 10위권 되는 말을 주력 승부로 때리고 그 외에 나머지 마필들도 중배당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중배당, 중고배당 막건을 강하게 노리는 8경주는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교차경주 5경주 봅니다. 혼합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8번마 I'm Your Father는 여기서 뭐 강축이죠. 뭐 경남 도민일보의 대상 경주를 우승했는데 직전 경주 뭐 8.7배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는데 능력 사이즈가 이거는 뭐 한 수 위에요. 8번 I'm Your Father. 내가 네 예비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속뜻이 있거든요. 틀림없이.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속뜻이 있더라고. 영화 하는 사람들이 이제 쓰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8번 I'm Your Father. I'm Your Father는 여기서는 대가리다. 인정하고 1200에서는 뭐 앞방 뒷방을 다 볼 수 있는 마필 8번 I'm Your Father를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자, 후착권에서 2번마 BKP는 이거는 제가 8월 7일 경주에서 그때 충마로 놓고 때렸다가 깨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9월 2일날, 10월 23일날 쳐다보지도 않고 꺾었습니다. 제가 이 8월 7일날 뛰었던 내용을 보고 저거는 이제 똥말이다. 편안하게 앞선을 갈 수 없는 편성에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딱 못을 박았습니다. 2번마 BKP이 오늘 선행 갈 수 있습니까? 최소한 2반매, 3반매를 물고 가야 되는데 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이거 안 봅니다. 2번 BKP이 이게 또 인기바로 팔릴 그런 상황이에요. 2번 BKP는 세게 안 보고 10번마 승리 엉클 모드요. 이게 뭐 혈통적 잠재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팔릴 것 같네요. 편성을 보니까. 요거는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승리 엉클 모드 역시 편하게 앞선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세게 읽어주기 어렵고 이 5번마 푸디백 팀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인기 순위 7위였을 때 제가 이걸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다 깨졌는데 다시 한번 갑니다. 1200 적정거리 또 봐야 돼요. 이게 원래는 선행을 갔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쫓아가면서도 끈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전 경주 강민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인데 요거 다시 한번 가고요. 마필 능력 사이즈로 보면은 6번마 코리아 탱크가 당연히 여기서는 뭐 한방감이 맞죠. 근데 이 40주 출전 공백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건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7번마 라이언파크가 어쨌거나 선행을 갑니다. 선행을 가는데 버티냐 못 버티느냐 그거는 제가 반반 봅니다. 반반. 그래서 인기마 중에 뭐 10번 승리 엉클모나 2번 BKP나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지만 요거는 세게 보지 않고요. 승리 엉클모는 안 팔리겠네요. 보니까 안 팔리겠네요. 그럼 뭐 인기마 팔린 게 뭡니까 여기서? 폭풍신화. 어쨌거나 8번마 I'm Your Father를 놓고 후차권에서 주력으로 가져가는 마필은 5번마 푸디페팀
6번마 코리아 탱크. 코리아 탱크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네요. 보니까. 7번마 라이언 파크. 자, 이 세 마리는 8번을 놓고 후차권에서 좀 기본 막권으로 공략해야 될 전력이다 라고 평가가 되겠습니다. 12월 4일 일요일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오픈 1400 별정 A형 경주 2세마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입니다. 16마리 게이트 꽉꽉 채워 출전하고 있습니다. 강민이 주중에 게시판을 통해서 이번 주 출전하는 마필들을 미리 다 풀어드렸어요. 단평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머리가 뽀개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쉽게 지울 마필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확실하게 대가리로 세워놓고 때릴 마필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경주는 터지면 오부지게 터질 수 있는 경주예요. 6번마 유로파는요, 제가 나올 때마다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자, 오늘도 아마 이게 배당판에 머리로 올머리 팔리겠죠. 직전에 경남신부배 대상 경주에서 선행마 보내주고 바로 뒤에 쫓아가면서 뭐 5마신차 낙승을 거뒀기 때문에 6번마 유로파가 1200m 늘어난 경주 거리가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보고 많이 팔릴 거예요. 근데 이 마필이 8월 21일 경주에서는 뭐 열심히 타고 깨진 거거든요. 사실 1400 늘어난 경주 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6번마 유로파도 물론 실전 막권으로 가져갑니다만은 강민이 이걸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은 전혀 없고요. 3번마 대호시대는 직전에 이 5.4배를 압축 막권으로 찍어 먹었는데 이 마필은 무조건 더 뛴다고 봅니다. 3번 대호시대는 1400 늘어난 경주거리가 한결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하고요. 자, 이거는 실전 막권 주목하셔야 되겠고 5번마 꿈의 시련이라는 마필이 9월 25일 경주에서 대가리 서놓고 209.6배를 찍어 먹었던 강민의 고배당 관리 마필인데요. 10월 22일 경주에서 그때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였죠. 대상 경주에서 이게 스타트 나오자마자 꼬꾸라지고 낙마가 됐던 마필인데 사실 그 경주에서 이게 낙마가 안 됐으면 강민은 대가리까지 충분히 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콜린킹이 3차까지 오는 그 페이스를 계산해 보면 충분히 이 꿈의 시련 마필이 대가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강민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전 경주도 강민이 노렸는데 직전 경주 왜 쓸데없이 거기 선행을 나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초반에 힘을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참으면 한 발을 더 쓰는 말입니다. 참으면. 근데 오늘은 앞선에 못 가죠.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크게 배당이 터질 수 있는 마필은 5번마 꿈의 시련. 자, 이거 고배당 주목합니다. 5번마 꿈의 시련은 정말 대박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 5두 마벌을 잡으면서 1착부터 5착까지가 다 부산경마장 소속의 마필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6착에 꿈의 시련, 7착에 파이널 보스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 말들이 좀 전력에 좀 밀리는 건 맞아요. 근데 전개 상황의 변수는 5번마 꿈의 시련이 여기서는 대박은 5번마 꿈의 시련이다. 체크해 주시고 가장 센 말 한 마리를 좀 꼽아 본다면 6번마 유로파도 아니고 또 아이스마린도 아니고요. 여기서 뭐 매니브레이싱도 센 말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파이널 보스도 그렇고 정말 센 말은 이 7번마 원더월이죠. 원더월. 이게 메인스테이의 모기 형제 마필입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데뷔 전에 단통 9월 10일 날도 뭐 단통 뭐 직전 경기는 뭐 경남 일법에 경남 도민일법에 너무나 상대 강했는데 지금 국산마 대상 경주에 떴던 뭐 유로파 뭐 이런 마필들 또 뭐 그 과천 시장배 떴던 이런 마필들보다는 혼합 경주 외산마 혼합 경주에 떴던 경남 도민일법에 떴던 7번마 원더월이 기본 사이즈는 가장 센 놈이 맞습니다. 직전 경주 정말 어마무시하게 강한 편성에서 이게 3차까지 왔는데 그때 I'm Your Father를 놓고 뭐 압축 막건을 적중했던 그 레이스인데
그 디바인 터치가 너무나 셌어요. 디바인 터치 아니어 파더가 너무 세면서 그 앞에서 그냥 했습니다만은 끝나버렸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이렇게 좀 그 끝걸음이 부족하긴 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그 강한 편성에서 선행을 나서고 3차까지 버틴 것도 정말 좋은 걸음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선행만 아니거든요. 놓고 쫓아가서 한 발 더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7번마 원더월은 뭐 굳이 한 마리를 꼽아본다면 7번마 원더월이 여기서 가장 센 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전개 상황의 변수는 5번마 꿈의 시련, 그리고 3번마 대오시대, 자 이런 마필까지 실전 맞고 주목합니다. 축마를 제가 지금 정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뭐 축을 놓고 간다면 7번 원더월이나 3번 대오시대를 놓고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5번마 꿈의 시련도 아예 현장에서 폭탄 배당으로 꿈의 시련을 놓고 갈 수도 있다 라고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4일 부산 교차 6경주입니다. 혼합 1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1800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노려낼 마필이 3번마 생일 기쁨입니다. 직전 경주 2200m 경주에서도 강민이 이걸 좀 강하게 노렸었는데 선행을 나서질 못했어요. 그래서 외곽에서 그냥 뭐 오바질하다 그냥 끝나버렸는데, 그렇게 해서는 2200m는 안 됩니다. 선행을 가야 돼요. 선행을 가면 1800 그냥 돕니다. 늘어난 부담장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선행이에요. 그래서 3번만 생일 기쁨은 여기선 놓고 간다. 제가 7월 달에서도 이거를 16.1배를 압축 맞고 때려 먹었을 때도 선행을 간다고 장담을 했기 때문에 때려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번 생일 기쁨은 오늘 선행이기 때문에 여기선 놓고 가야 되는 축마가 되겠고요. 7번마 테리어 테일이 아마 이게 인기바로 팔리겠죠? 직전 경주 강민이 거의 이게 마지막 경주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빙고라지오의 테리어 테일을 36.5배를 승부 막건으로 아주 강배팅으로 아주 지져먹었던 그런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에 강하게 노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10월 14일 날 이 부활의 반석을 이기고 대가리 쳤을 때, 그때 이 승군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월 14일 날 우승을 하고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도 2군 경주를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레이팅이 중복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군하고 2군하고 레이팅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테리어 테일이 직전에 10월 14일 날 승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2군 경주에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충분했죠. 하지만 오늘은 뭐 사실상 승군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상대들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7번 테리어 테일이 감량 이점은 좋습니다만은 같이 뛰었던 부활의 반석이 직전에 그 테리어 테일에게 졌죠. 그런데도 부활의 반석이 5.5 코차로 졌는데 5.5kg의 감량 조건이고, 테리어 테일이 3kg의 감량이에요. 부활의 반석은 사실상 이번 경주가 지금 오리지널 승군전이죠. 오리지널 승군전. 그리고 테리어 테일은 직전에 한번 이 1군에서 2군 경주를 뛰었다가 다시 지금 1군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10번마 부활의 반석을 55kg의 감량 조건이면 여기서는 뭐 무조건 봐야 됩니다. 직전 테리어 테일이 53이었고 부활의 반석이 57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코차인데 오늘 똑같이 52.5면 뭐 똑같은 52면 부활의 반석을 당연히 뭐 더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산술적으로. 9번마 챔프라인은요, 직전에 2200m 했는데 뭐 열심히 타고 깨졌어요. 근데 2200에서 최적 전개를 힘한 배를 적절하게 하면서도 이게 뭐 아예 죽는 걸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9번마 챔프라인까지 배팅권. 5번마 천지파크 강민이 계속 좀 고배당을 째려보고 있는 마필인데 줄어든 경주거래 유리한 조건이긴 한데 이게 뭐 결정타가 나오질 않아요. 지금 1번마 와일드러시도 계속해서 좀 될 듯 이게 10월 2일 경주 복귀가 이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째려보고는 있는데 요거는 일단 선행을 가야 되는 말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3번 생일 기쁨이 선행을 하면 1번 와일드러시까지는 보기가 어렵겠네요. 3번은 생일 기쁨을 놓고 3번 놓고 가는데
3번 놓고 주력 승부는요. 9번 챔프라인과 9번 부활의 반석으로 갑니다. 3 넣고 9번 10번 3 넣고 9번 10번 3 넣고 9번 10번을 기본 막건. 그래서 7번 테리어테일은 인기마로 팔리지만 이건 조금 약하게 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거 뭐 맥시멈 받치는 막건만 생각하시고 3 넣고 9번 10번으로 압축하는 부산 육경주가 되겠습니다. (12월 14일) 일요일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7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2번마 센스카이 2번마 센스카이를 배팅의 중심에 세워놓고 갑니다. 사실 제가 이거 직전 경주도 요거를 좀 강하게 노렸거든요. 근데 뭐 안 가더라고요. 안 가버립니다. 이게 2군에서 강등된 마필 아닙니까? 2군에서 7월 19일 경주에서도 그 강한 편성에서도 인기 순위 3위로 팔렸던 마필, 인기마로 팔렸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9월 10일 날 스타트 괜찮았는데 붙들고 늘어졌고, 또 10월 8일 날은 앞선에서 오바질하다가 바닥을 쓸어버려가지고 강등이 됐습니다. 강등이. 직전 경주 강등되자마자 1200 줄어든 경주거리였기 때문에 강민이 고배당을 노려봤는데 안 갔습니다. 스타트 좋았는데 아예 붙들고 늘어지면서 안 갔어요. 내주면서 안 갔는데 오늘은 선행해요. 문성애를 뭐 괜히 불러서 태운 게 아니고 여기서는 승부를 보려고 태운 겁니다. 1200에서 선행하면요, 센스카이는 그냥 돌아요. 2번만 센스카이를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3번만 시대 여왕과 4번만 소아라 여왕은 승군전입니다. 지금 4군에서 승군한 마필, 4군에서 3군으로 승군한 마필이고 2번만 센스카이는 2군에서 3군으로 내려온 마필이고 뛰었던 구미가 다르죠. 근데 3번만 시대 여왕과 소아라 여왕이 아마 이게 깜빡이로 팔릴 거예요. 왜냐면 이 최근에 잘 떴던 마필,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니까. 그래서 3번, 4번이 깜빡이로 팔리는데 3번, 4번 깜빡이는 무조건 죽었다고 봅니다. 3번, 4번 깜빡이 아니에요. 깜빡이 끝날 레이스 아니에요, 여기. 후차권에서 6번마 에이스 더블을 주목합니다. 자, 이 마필도 역시 2군에서 강등이 된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2군 그야말로 막강한 편성이었는데 그 말의 피도 큐피드 총알, 뭐 히든 인디언 S로즈 너무너무 강한 편성 아닙니까? 그 강한 편성에서 3차권에서요 착차가 없어요. 우르르 뭉쳐 들어오는 그림이었습니다. 강공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강등이 됐는데 강등이 돼서 부담 중량이 2.5kg 늘어난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결국 이번 식경주는 2번마 센스카이를 놓고 2번 놓고 후차권에서 3번, 4번, 6번 이 중에서 3번, 4번은 인기만데 이런 마필보다는 6번마 에이스 더블 쪽으로 좀 더 좀 강하게 노리면서 2번, 6번 이 강등이 된 요 두 마필이 들어와도 배당은 뭐 한 20배 이상 20배 정도는 나와주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배당 가치 있는 그런 편성이다. 2번마 센스카이를 이번 센스카이를 강하게 노리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2월 4일 일요일 11경주입니다. 혼합 1군 14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추천 경주,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고배당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11경주는 무조건 터집니다. 자, 무조건 터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다들 불안불안해요. 뭐 2번마 신규 강자 안쪽 게이트 이점으로 많이 팔릴 텐데 8월 13일 경주 천적을 이길 때의 모습을 보면 결승선에서 내축으로 기대면서 그때 그 기승정지를 먹었죠. 이게 기승정지를 먹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쥐어짰던 내용. 직전 경주 자리 급상에 성공하긴 했는데 편성 자체가 너무나 약했습니다. 이 레이팅 1군 레이팅은 80점부터 140점까지잖아요. 근데 이 직전에 떴던 신규 강자가 떴던 레이팅은 9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약한 편성에서 그렇게 뛴 겁니다. 7번마 선록 7번마 선록이 승군전이지만 이게 또 상승세가 좋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려요. 직전 농협 중앙 농협 대상 경주에서 4.6배
뭐 한방 막건으로 고저스 드림에 붙여서 한방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마필 아닙니까? 근데 그 고저스 드림이라는 마필이 지난주 토요일 마지막 경기에서 배당판에 강축으로 팔렸는데 강민이 불안 요소를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160배 올웨이즈 위너를 놓고 그 글로벌 퓨전에 160.5배를 또 대박 막건 적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이 나시죠? 이 선록이라는 마필도요. 10경주 1400 레이스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약하게 본다는 말씀이 아니지만 이번 경주 상대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선록이라는 마필도 정계 상황의 변수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 또 인기마로 팔리는 오바마 야오선사인 직전 경주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추천드렸던 거 아닙니까? 인기 순위 8위였는데 왜요? 왜 강하게 추천드렸습니까? 중간에 무빙을 깔 수가 있으니까. 이 야오선사인이라는 마필은 발주대시가 느리기 때문에 중간에 무빙을 엎어 까는 작전이 돼야 돼요. 직전에 선두권이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전개를 그렸기 때문에 강민이 인기 순위 8위였어도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추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1400 경주거리가 줄었어요. 부담 중에서 3.5km 늘었습니다. 못 믿는 거죠, 이런 마필들은. 물론 뛰었던 편성은 야오선사인이 가장 강했습니다. 140점 이하에서 놀았으니까. 하지만 이게 깜빡이로 팔린다. 인정 못합니다. 자, 여기서 강민이 고배당의 중심에 세울 마필은 인기 순위가 한 10, 지금 12마리 뛰는데 한 10위권 됩니다. 10위권. 10위권 되는데 강민은 여기서 안 빠진다고 봅니다. 전개 상황으로 봤을 때 안 빠져요. 또 승부 의지 측면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직전 경주 철저하게 안 가면서도 가능성을 보였는데 마음먹고 때렸으면 대가리 올 수 있었어요. 자, 인기 순위에서 정말 많이 밀려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는 안 빠진다. 과감하게 갑니다. 과감하게. 마지막 경주 쉽게 안 끝나요.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12번마 9만석이 아마도 인기 순위가 한 9위권, 8위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복대복 막건으로 엮어갑니다. 강민이 노리는 축에 9만석까지 실전 막건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순위 10위하고 인기 순위 한 9위권, 8위권 되는 말이 엮여들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9만석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 뛰었던 내용을 보면 정말 전개 상황이 좋지가 못했거든요. 외곽에서 넘어가지도 못하고 또 붙잡지도 못하고 그동안 이 9만석이 8월 28일 날 또 7월 20일 날 떴던 그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이 9만석이라는 마필은 아직 한계를 드러나지 않은 마필입니다. 예전에 강민이 또 430배짜리를 적중했던 아주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오래전 일이니까 그걸 차치하더라도 최근에 8월 28일 날 떴던 그 마지막 경험에서 정말 추임력 좋은 스페이스포트와 2착 싸움을 들어가다가 스페이스포트를 이긴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사이즈면 여기서는 되죠. 근데 직전에는 정말 말을 뭐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개떡같이 탔습니다. 투입하다가 또 진로도 좋지가 못했고요. 그래서 12번마 9만석을 충마로도 놓고 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9만석은 등짝이 지금 누굽니까? 등짝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충마로 놓고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개 상황의 변수가 일어나면은 9만석까지 엮여 들어갈 수 있다. 마지막 경주 터지면요. 오부지게 터집니다. 복승식 기준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터질 수 있는 그런 편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인기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고배당 중심에 고배당 충마를 세워놓고 인기마들을 일단 기본 막건으로 때려도 배당은 뭐 기본 막건이 한 30-40배 이상은 무조건 나올 거니까요. 자, 마지막 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 경주 확실하게 대박 배당으로 챙겨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1호 경마 UCC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강민 내일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현장 변수를 살펴드리면서 이번 주도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